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제 문제가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말하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를 한번 신경을 써서 풀어보세요. 이 코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거든요. 자, 이거는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저게 무슨 소릴까?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냥 일단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드려볼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재미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한 줄의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되게끔 해달라 하는 문제였는데, 이 코드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얘를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해 보이죠? 실제로 지금 앞에 있는 타입과 뒤에 있는 타입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둘이 다른데 얘는 지금 무기 타입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기 클래스를 사용했다는 얘기일 거고, 얘는 칼객체니까 칼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써보자면 무기라는 클래스와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인트라고 하는 변수한테 문자를 넣을 수 없듯이 무기 타입의 변수한테 칼개체를 연결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중요했던 변수 선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건 그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이제 써있는 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힌트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되는지 아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게 가능한데 왜 가능한지. 자, 일단은 지금 이거부터 볼게요.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시면은 타임 미스매치,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칼 객체가 무기 타입의 변수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연결되려고 하는데 칼 객체가 무기 타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안 된다라고 해요. 자,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칼이 무기가 될 수 없어서 불가능해 라고 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얘를 가능하게 하고 싶으면 칼이 무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칼이 무기면, 칼이 무기가 될 수 없어서 불가능한 건데 칼이 무기가 되면 얘는 이제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점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가 익스텐즈 무기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저장을 누르면 에러가 사라져요. 자, 일단은 에러가 사라졌다는 건 코드상 컴파일이 가능한 문법적인 에러가 없다는 얘기고, 이게 왜 되는지 자, 볼까요? 제가 방금 여기서 칼이 무기가 되면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칼 클래스한테 무기를 상속받게 한 이 과정은 A is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A-B 테스트죠. 칼은 무기다. 그쵸? 칼이 무기가 되면 될 텐데 칼은 무기래요. 됐네요? 이래서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이 그래요. 실제로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말장난 같죠. 우리가 클래스 이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말장난 같은 느낌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A-B 테스트를 사용해서 말이 딱 들어맞지 않냐? 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상속을 했기 때문에
자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칼객체는 무기 클래스를 여기서 객체라고 안 하고 클래스라고 할게요. 상속 받았기 때문에 무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 자, 우리가 그 전에도 자바가 스스로 형변환을 해주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고 하는 이 캐스팅은, 캐스팅이라는 말 자체가 형변환입니다. 이게 형변환이에요. 그러니까 형변환은 쉽게 얘기하면 형태가 변한다. 근데 어떤 형태가? 데이터의 형태가. 이걸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인트 타입으로, 정수형 타입으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이 녀석을 실수로 변환하면 이제 형변환이 된 거예요. 실수로. 반대로 실수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뭔가를 저장을 했다가 이걸 정수로 바꾸려고 하면 이제 형변환이 되면 정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형태를 변환시키는 문법을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캐스팅이 가능하게끔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상속해준 거 말고 캐스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뭔가 코드에 한 게 있나요? 그건 없죠. 저는 상속이라는 이 엑스텐즈 확장만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바가 알아서 에러를 없애줬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되고 있는 이 형변환이 자동 형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자동 형변환. 우리 이거 예전에도 봤었어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자동 형변환이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데이터에 손실이 없어서 가능한 거죠. 자바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작업은 데이터에 손실이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게 자동 형변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수동 형변환도 존재하지만 요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두 말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볼게요. 자동 형변환이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에 손실이 없어서 가능했다. 지금 얘가 가능한 이유는 상속받았기 때문에 무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손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기 타입의 변수에 칼객체가 연결이 될 때, 이 자바가 판단할 때, 자바가 판단을 했을 때 이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칼객체라는 녀석을 이 무기 타입으로 인정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무기 타입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칼객체는 가지고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 얘는 상속받았으니까 적어도 무기 클래스보다는 뭐라도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거나 이럴 텐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안 드렸나? 드렸을 것 같은데,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보다 메서드 개수가 많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걸 상속해 주니까, 모든 걸 물려주니까. 얘한테 A, B라는 메서드 있대요. 그리고 얘한테 C라는 메서드가 있대요. 누가 메서드 많은 거예요? 자식이 많은 거죠. 자식은 A, B도 갖고 있을 거니까. 그쵸? 물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자식 클래스가 더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 칼객체를 사용해서 칼객체를 무기 타입으로 인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얘가 형태가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얘는 잃어버릴 게 없구나. 무기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예요. 그게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 건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워닝하고 있는 거는 아직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난 유스드죠? 이거 이제 써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제가 무기한테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무기한테 만들었어요. 그러면 칼 클래스에도 저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우린 거기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어제. 자, 그러면 이 A무기라는 변수를 불러다가 리모컨을 누르면 저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나요? 있겠죠? 자, 실제로 있습니다.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출력문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하면 결과도 나와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칼 클래스의 안쪽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은 칼 객체는 칼 클래스 보고 만들 거니까 100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A무기 변수를 불러다 놨을 때 100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될까요? 자,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안 돼요.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를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A무기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객체, 얘는 칼객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무기라는 녀석은 무슨 타입? 무기 타입. 그쵸? 얘는 칼객체고요. 객체에 대한 개념은 다 동일합니다. 리모컨 존재할 거고 이거 그냥 대충 그릴게요. 리모컨 존재할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도 똑같아요.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시키는 개념연산자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메서드 뭐뭐 들고 있어요? 네, 공격이라는 것과 백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들고 있겠죠? 메서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공격, 물려받은 공격. 얘는 배기. 자, 이 그림. 일단 여기까지 맞을까요? 지금 이만큼을 그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한 줄의 코드를. 지금까지의 그림, 이거. 맞을까요? 자, 여기까진 맞습니다. 여기까진 맞아요. 실제로 칼 클래스를 보고 만든 칼 객체이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 있는 거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설계도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설계도 보고 객체를 찍어낸다 했잖아요.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얘를 왜 못 써?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걸 못 쓰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객체를 만들어내고 이 칼객체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복사시켜서 넘긴 다음에 연결을 시켰죠. 자, 넘겨서 연결시키는 이 과정이 우리가 칼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칼객체를 연결하는 거랑 지금 무기 타입으로 변수 만들고 칼객체를 연결하는 거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캐스팅이라고 하는 자동 형변환, 자바가 스스로 형태를 변환시켰죠.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진 게 아니라 형태가 변환되어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형태가 변환되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은 어떤 리모컨일까요? 자, 1번 무기 리모컨. 자, 2번 칼 리모컨. 헷갈리죠? 정답은 1번이에요. 칼객체에서 넘겨받았지만 이 변수가 들 수 있는,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오직 어떤 타입이라고요? 무기 타입. 오직이에요, 오직. 절대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가질 수 없어요. 얘는 무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변수가 선언되는 순간에 정해진 데이터 타입은 그 누가 와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만 하네. 그래서 얘는 무기의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칼 객체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칼 리모컨이 무기 타입의 변수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걸 통해 자바가 이거 형변환이 되면은 데이터 손실이 딱 겪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형태를 변환시켜서 무기 리모컨으로 얘한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무기 리모컨이다. 자, 무기 리모컨이란 얘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 클래스 보고 객체를 만들었고 그 리모컨을 무기 타입의 변수가 이렇게 넘겨를 받아요. 자, 이걸 그냥 무기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리모컨이 들고 있는 버튼들, 기능들 있죠. 그거 자체가 그냥 무기 리모컨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요 무기 리모컨에는 어떤 버튼이 있어요? 공격 있죠. 배기 있어요? 없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팔객체는 배기를 들고 있었지만 이 리모컨을 눌러서 얘를 호출하지 못한 이유,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한테는 공격 버튼 하나가 전부고요. 이쪽 팔 객체한테는 공격과 배기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애초에 우리는 얘한테 말 걸어야 되잖아요. 이 변수한테.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르려고 보니까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기를 호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여기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엔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컨 이름 뭐라고요? 키스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 쪽에서는 당연히 잠시만요. 이렇게. 또 내려갔어. 바뀌지 마. 이게 자꾸 내려가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디스 상황에서는 공격과 배기가 둘 다 있는 거죠. 디스 리모컨 안에는 버튼 두 개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이 지금 정확한 거예요. 여기가 중간에 한번 변환되어 들어갔고 얘는 무기 리모컨, 얘는 칼 리모컨 서로 버튼 개수가 다른 것 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방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면 얘한테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럼 얘는 총 메서드 개수가 3개고 얘는 2개고 이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자식이랑 서로 다른 메서드를 가지면서 개수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개수가 동일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메서드여야만 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격과 방어, 얘는 공격, 방어, 배기. 그럼 배기는 결국 못 누른다는 겁니다. 배기 없어요 여기. 자, 이 개념이에요. 이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지금 처음 이 시점에서 딱 이해가 되면은 앞으로 이 캐스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빼고. 버튼이 없어서 결국엔 누르지 못한다. 누르지 못한다라는 건 호출할 수 없다. 호출할 수 없다라는 건 이 변수를 가지고는 해당 메서드를 아예 쓸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볼게요. 부모 클래스의 변수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변수도 우리가 리모컨으로 버튼 누르면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 무기 클래스에 제가 변수를 만들었고 그 무기 클래스를 칼 클래스가 상속을 받고 있으니까 칼 클래스는 저 네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A 무기에 리모컨 누르면 있어요? 네임? 없어요? 이건 있죠? 이건 있어요. 자, 값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뭐 언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격에 이걸 해볼까요? 그리고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죠. 자, 변수가 있어서 변수가 어쨌든 무기 클래스, 무기 리모컨 안에 존재할 수 있어서 그 버튼을 눌러보니까 물려받은 그 공간에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누가 사용해요 지금? 공격 메서드가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 공격 메서드가? 무기에 있는 공격 메서드가 사용을 하죠. 자, 얘는 언얼도가 나올까요? 아니면 널이 나올까요? 조금 어렵죠? 헷갈릴 겁니다. 그게 맞아요. 잘 나와요. 이게 제가 어제 설명을 한번 잘못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더 헷갈리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짚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상속에서 오버라이딩 말씀을 드리면서 램의 어떠한 영역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진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자식 클래스가 얘를 상속받았으면 이 녀석을 불러다가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 클래스가 메서드를 또 만들었다고 해도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었을 때 별도로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녀석을 불러다가 내용만 다르게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버라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변수의 개념도 사실 똑같아요. 부모 클래스가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변수는 이미 부모 클래스가 이 변수의 공간이 하나 자리를 잡고 이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는 얘를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자식 클래스가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얘는 이제 가리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겨놨다라고 했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숨겨놨다. 근데 얘는 그러면 하나의 공간을 따로 차지하고 있어요. 메서드랑 오버라이딩과 다른 거는 변수 자체는 하나의 공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렸으니까. 가리려면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그래서 자, 이게 자식이고 이게 부모였다면 가린 순간부터는 이 자식 거를 일단 자식 클래스에선 따라가려고 해요. 단 여기서 내 거 말고 내가 가려놨지만 숨겨놨던 부모 거를 좀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슈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속 관계에서 변수 활용인데, 자, 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공간에 자리를 잡았겠죠. 이 변수가 사용될 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얘가 가렸나요? 안 가렸죠. 근데 안 가렸는데 리모컨 눌러서 어디에 있는 네임을 가져왔어요. 이거 칼 객체 안쪽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네임을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왜냐면은 지금 아까 이 상황에서 얘가 버튼이 있어서 얘가 눌리면 결국 전파 타고 들어와서 실행하는 건 얘예요. 그러면 이 안에 네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임에다가 값을 넣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네임을 우리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부모 걸 불러온 거라 그랬죠. 그럼 부모 거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놨다면 얘를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가려놨다면 이제 가렸기 때문에 칼 객체 안쪽에서 사용되려고 하는 네임은 누굴 바라보겠어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값을 넣으려고 하는 이 네임은 누굴 보려고 하겠어요? 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칼 클래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하이라이트가 여기에요. 이렇게 눌렀을 때 다르죠? 그 누구랑도 하이라이팅이 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의 활용의 단계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요? 이러면 제가 어제 했던 실수죠. 그쵸? 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용하기 전에 값을 초기화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일단 볼까요? 가렸는데 공격을 하는데 느낌표까지.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는 어떤 게 나올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네임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얘네 둘 가지고 왔죠? 그죠? 이거 왜 안 가져와요? 지금 이 녀석은 아직도 이렇게 셋이네요. 그죠? 그러면 과연 언얼도일지 널일지. 널이죠, 널. 자, 이 녀석은 지금 사실 디스를 생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디스를 생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저 언얼도가 제대로 나오려면 이 스퍼라는 게 붙어야 돼요. 하이라이팅 지금 딱 됐죠? 근데 그냥 쓰면 디스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로 전파를 타고 들어와서 이 녀석이 불려진 것처럼 사용을 했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거를 불러다가 쓴 개념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기가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누른 리모컨 어떤 리모컨? 무기 리모컨. 무기 리모컨. 무기 리모컨 눌러서 네임을 찾아 들어와요. 이렇게 찾아 들어와요. 찾아 들어왔는데 지금 얘는 누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무기 안에 있는 네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죠? 막 이거 이런저런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애매하다 눌러보세요. 알려주잖아요. 얘가 알려주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하이라이팅을 이렇게 해주면 얘는 내가 데이터를 넣는 부분에 하이라이팅을 안 해줬네? 그럼 이거 데이터 안 들어갔다는 얘기겠네? 이게 맞아요. 당연히 얘를 칼 이렇게 만들어주고 A 칼에 네임 찍어서 이러면 여기서 하는 이 공격은 당연히 언얼도 2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녀석은 다르다라는 거죠. 상황이. 상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석을 통해서 캐스팅이 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버튼. 얘는 무기 클래스, 무기 리모컨, 얘는 칼 리모컨. 그래서 여기에는 버튼이 칼 객체에만, 칼 클래스에만 존재하는 이런 녀석들은 버튼이 있을 수가 없다. 누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아니다.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좀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열어드렸던 문제는 정답 그냥 올릴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문제가 꽤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첫 번째 거는 같이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거니까 정답 그냥 올렸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5개의 문제는 사실 뭔가를 서술하는 문제예요. 우리 그 전에 레퍼런스 뭐 일반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 인스턴스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의 뭐 실행 과정 설명 이런 것들 몇 개 해봤죠? 저랑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을 서술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 이런 거를 최대한 잘 생각해서 정답을 빼곡하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얘네들은 그냥 문제니까 풀어 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보시죠.